안녕하세요. 어, 일단 너무 많이 늦어서 죄송하고요. 어, 그 본 수업에서는 네, 우리가 일단은 처음부터 다시 한번 나갈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질시대의 환경과 우리의 생물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공부했는데요. 화석은 화석에 대해서 나오죠. 화석은 영어로 파스스라고 하는데요. 화석은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수에 보존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화석이 발견되는 과정에 대해서 자, 간략하게 보면 매몰, 퇴적, 지표의 노출이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생물의 유해나 생물의 흔적이 빠르게 매몰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묻히기만 하면 화석이 된다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어 이제 빠르게 매몰되어서 원래 공기층이 없어가지고 부피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매몰된 다음에는 퇴적감층이 계속 쌓여가지고 퇴적층이 쌓여서 퇴적감 되고 그래서 이제 화석이 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지각 변동 공부했죠. 윤기나 습곡 작용 같은 지각 변동으로 지표에 노출되면서 화석으로 발견된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 그래서 화석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보면요. 화석이 드는 조건은 뼈나 이빨, 껍데기 단단한 부분이 있었는데 요거는 뭐 필요 조건?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닙니다. 저기 단단한 부분이 없어도 뼈나 이빨 화석이 드는 거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단단한 부분이 있으면 좋겠지만은 없어도 화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생물체가 죽은 다음에 퇴적물을 빨리 묻혀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원래 성분이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퇴적함이 생성된 후에 심한 기각 변동이나 변형 작용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화석을 통해서 우리는 지층의 대비 및 지지식을 구분할 수 있고요. 고기후 및 과거의 수류 분포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의 진화가 증거를 찾을 수 있고, 자, 우리가 에너지 자원 탐사해가지고 화석 연료를 하죠. 그래서 석유, 석탄, 천연가스가 대표적인 화석 연료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은 여러분이 1학년 때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닐 겁니다. 표준화석은 지질시를 구분하는 화석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질시를 구분하는 조건이 뒤에 나오지만은 그거는 생물상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준 분류한 경우 많습니다. 표준화석은 지질시를 구분해 줘야 하기 때문에 생존 기간이 짧고 개체수가 많고 분포 면적이 넓어야 된다. 대표적으로 자 삼엽층 고생대죠. 고생대. 방초층은 고생대. 그리고 암모나이트 공룡은 중생대. 카페석하고 메모지는 신생대. 그리고 시상화석은 생물이 살았던 당시 환경을 알려준다. 그래서 생존 기간이 길고 분포 면적이 좁고 환경 변화에 민감해야 된다 하는 거죠. 대표적인 애는 자 산호는 이제 따뜻하고 얇은 바다 환경에 살고 고사리는 온난 다습한 육지 환경에서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때도 1학년 통합과에서 나왔던 그 차트죠. 그래서 표준화석은 지지치를 구분하기 때문에 분포 면적은 넓고 짧은 시간 동안 생존 기간 해야 된다. 시상화석은 반대가 되죠. 뭐 강이면 강, 바다, 그리고 뭐 육지 등 같이 특정 환경에서만 살아야 되고 생존 기간은 대신에 길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고기후, 그래서 고기후, 우리가 기후 하면은, 자, 보통은 날씨와 기후가 있죠. 날씨와 기후가 있는데, 자, 날씨는 우리가 보통 하루 이틀 날씨에서 일주일 단위로 아주 짧은 시간에 그 기상 상태를 나타내는 게 날씨. 근데 기후 같은 경우는 대략 30년을 기준으로 이렇게 정리하는 게 기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기후예요? 고기후. 그래서 어떻게 보는 클라이메트라는데 여기 이제 팔레오라고 그 옛날 겁니다. 그래서 기상을 관측하기 이전에 지질 시대 기후 굉장히 오래된 그 시기의 기후를 이제 연구하는 게 고기후 연구다. 그래서 고기후 연구를 알기 위해서 무엇을 조사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화석 연료가 있죠. 연구가 있죠. 자, 시상 화석의 종류와 분포로부터 과거의 환경을 추정한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고사리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도 고사리가 있죠. 온난수변하고 대체적으로 습기가 많고 햇빛이 적은 데가 살죠.
그래서 고사리 화석이 발견되면은 당시 기후가 온난수변 즉 대체적으로 따뜻하고 비가 많이 왔던 그 환경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나무 나이트 조사인데, 사실 나무 나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나무가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일정한 시기 동안에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 테두리가 생기는 게 나이트잖아요. 그래서 나무 나이트의 개수와 폭을 연구하면은 과거 기온의 강수량 변화를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으면은 나이트의 폭이 넓어지고, 그래서 열대지방 같은 경우는 뭐 왕골나무 같이 나이트가 없는 것도 있긴 하지만 나이트가 굉장히 간격이 넓다. 그리고 밀도가 작아진다. 근데 이제 나이트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게 비교적 가까운 과거, 즉 수천 년까지예요. 그래서 가장 지금까지 오래된 나무가 대략 5,700년, 700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뭐 기후 같은 경우는 나무 나이트는 좀 알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제 그 꽃가루 연구인데 꽃가루는 이제 식물상을 보통 연구하는 걸 말합니다. 식물상. 그러면은 동물상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꽃가루 화석의 종류를 분석하면은 기후와 식물의 분포를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요. 그 석순 연구, 빙하코 분석, 유공층 화석 분석.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석순 연구는 방사성 탄소 연대를 이용해 가지고 자, 보통 이제 탄소 14를 이용한 거라고 했죠. 생성 시기를 추정하고 산소 동위원소를 B를 이용해 가지고 당시 생성 기온을 추정합니다. 그래서 석순은 동물의 습도와 해당 지역의 강수량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 산소 동위원소.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산소 동위원소는 산소 16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산소 25까지 있는데요. 뭐야. 있는데요. 이게 또 안 됩니다. 이게 또 이럽니다. 25까지 있어요. 그래서 보통 16에서부터 25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산소 16부터 산소 18 이 두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정하는데요. 이건 제가 뒷부분에서 다시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빙하 코어를 보면은 이게 빙하에서 이제 코어를 이렇게 다 그 수출을 해 가지고 심지어는 빙하 도서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빙하에 포함된 동물로부터 공기로부터 과거 대기 성분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빙하에 포함된 꽃가루로서 당시 환경을 측정할 수 있고요. 또 산소동 이온소를 이용해 가지고 기온을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빙하 고원에는 눈이 쌓일 당시에 꽃가루나 대기 성분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빙하코를 분석할 수 있다 생각하면 되는데요. 사실 이 빙하코하고 이공평 화석은 또 이제 산소 동연소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그 그림과 함께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바다에 살았던 유공층 껍데기에 산소 동위원소비를 이용하는데 자 한번 보죠. 자 보시면은 색깔이 이게 안 나오지? 거의 이걸로 하는 거네. 자 빙하의 코어에 줄무늬를 세워가지고 빙하 생성 나이를 알 수 있는데요. 빙하는 쌓인 눈이 단단히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쌓여가지고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면이 이렇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계절에 따라서 이 그 두께와 줄무늬의 이제 그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자, 이 줄무늬의 수를 세어가지고 빙하의 생성 시기, 즉 나이를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빙하의 산소 동위원소 B를 분석하는 건데 동위원소를 이제 다시 정리하면 동위원소, 동위원소는 그 중성자 숫자가 다른 거라고 얘기했죠. 중성자 수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수소 같은 경우는 자 기본적으로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 이렇게 됐는데 어 이래 자 그 중성자가 하나 붙으면은 중수소가 되고 하나가 더 붙으면은 삼중수소가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산소 동위원소, 즉 산소 18하고 산소 16입니다. 그래서 산소 16 같은 경우는 8 더하기 8이니까 일반 산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산소 18은 자, 양성자는 8개 똑같죠. 그런데 중성자가 10개 되니까 좀 더 무거운 산소다. 무거운 산소.
될 수 있죠. 그래서 산소 동위원 수업이 16 대 18의 비율 따라서 기온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 여기 보면 따뜻한 시기에는 16 대 18 비가 높다. 즉, 18의 비중이 더 높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이것 때문인가요? 음, 아직도 서툴려가지고. 같이 안 나오네요. 왜냐면 산소 18이 더 무거운 산소이기 때문에 따뜻한 시기에는 자, 이 무거운 산소, 즉 산소 18, 산소 18도 더 증발이 잘 돼요. 그리고 증발돼 가지고 좀 제가 다시 해볼게요. 뭐죠? 두 가지를 보면요. 자, 따뜻한 기후다. 따뜻한 기후. 그럼 여기 이제 물이 있고 여기에 이제 H2O가 있는데 이 H2O에 주어진 산소 18과 H2O에 주어진 산소 16이 있다. 여기 산소 16이 이제 가벼운 산소이기 때문에 증발하는 경우에는 산소 16이 더 많이 되겠죠. 산소 18은 좁게 되겠고. 근데 이게 따뜻한 기후가 되면은 이 산소 18의 비중도 높아진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응결돼 가지고 구름 만들어지고 점점적으로 쭉 가다가 날씨가 추워지면 이제 뭉쳐져 가지고 눈으로 이제 쌓이게 되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쌓이고 쌓이는 이 빙하의 산소 18의 비중이 높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추운 기후, 좀 기후가 한랭하다, 춥다 하는 경우에는 이 산소 18에 올라가는 게 적다. 그리고 산소 16이 올라가는 게 더 많다. 그러면은 이제 올라가는 건 적으니까 대신에 여기에서는 유공증이라는 원생 생물이 있어요. 유공증. 그래서 유공증이 있는데 이 유공증이 이 산소 18을 더 많이 흡수하게 되죠. 그래서 유공증의 산소 18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걸 통해서 추운 기하고 따뜻한 기후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다시 정리하면은 잘 나오네요. 자, 그 물 분자를 이루는 산소 18, 산소는 18과 16 이 두 가지 있는데 산소 18은 산소 16보다 증발이 잘 안 되고 응결은 잘 돼요. 그래서 왜 그냐? 산소 18은 16보다 무겁고 인력이 서로 세기 때문이다. 중성자가 더 많으니까, 두 개가 많으니까. 따뜻한 기울 때는 해수에서 산소 18의 비중발이 평소에 잘 일어나가지고 수증기나 눈 이들을 쌓이면은 빙하 속에 16대 18의 비중이 높아진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추운 겨울은 반대로 16대 18의 비율이 낮아지고 대신에 유공층으로 이 산소 18이 가게 된다. 그래서 유공층의 산소 18 비중이 높아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면은 뭐 간단하죠. 빙하 코온에서 가야나 두 시기에 산소 동위원수를 비교했더니 가보다 나에서 16대 18의 비율이 더 높았다. 아, 그러면 두 시기의 따뜻한 기후는 어디다? 나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보다 훨씬 쉬운 게 이제 빙하에 포함된 공기 방울 분석인데 빙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눈이 쌓일 때 당시 포함된 공기 방울 분석하면은 과기의 성분과 기억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빙하 속의 공기 방울 분석해가지고 당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위주. 이산화탄소가 지금 현재 0.03% 정도 있어요. 0.03%. 그래서 이것보다 훨씬 높아지면은 이제 무슨 온난화? 지구 온난화가 이제 심해지죠. 그래서 과거의 기온 변화에 비교하면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은 시기에 기온도 높게 올라갈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과거 약 45만 년 동안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와 기온 편차를 보면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자, 그와 비례하게 기온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즉 이산화탄소 농도와 기온은 비례 관계에 있다. 서로 비례 관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밑에 이제 문제가 산업혁명 이후에 화석연료 사용이 늘면서 최근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 양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럼 지구 온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상승하게 되겠죠?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자, 이 파트의 마지막 부분을 다시 정리하면요. 자, 그래서 이런 그 고기후 연구 과정을 통해서 자, 우리가 지금까지 연구를 해보니까 대체적으로 어떠더라? 지질시의 기후에는 중생대는 대체로 온난했다. 하지만 중생대를 제외한 전 지질시대 동안에는 여러 번에 걸쳐서 빙하기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칸불야 시기에서부터 추웠다가 올라가죠. 올라가고 좀 그 유지가 되다가 다시 급강을 하게 되고 다시 올라가고 그래서 한랭의 시기가 한 번, 첫 번째, 두 번째 그리고 다시 내려가고 올라가고 세 번째. 근데 이제 중생대 시기에는 그게 한랭이 있어도 그렇게 편차가 그렇게 높진 않죠. 편차가 이제 작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 온난했다 하는 거죠. 신생대 시기는 팔레오기가 네오기 보통 이제 3기라고 이제 보통 불러요. 그래서 그 3기 때는 전체적으로 온난해서요. 멜모드가 그 시베리아 지금 굉장히 춥잖아요. 그 시베리아에서도 살았다. 하지만 이제 빙하기가 다가오면서 제4기 때 극강을 하게 되면서 시베리아에 살던 멜모드가 살다 그 멸종을 하게 됐죠. 그래서 현재에 이르게 됐다 하는 겁니다. 현재는 그렇게 온도가 온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요. 자, 두 번째 파트로 잡기 하겠죠? 자, 이제 지질 시대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파트인데 이 파트는 그 좀 암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좀 주의 깊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질 시대는 지구가 탄생한 약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나타낸 건데요. 지질 시대의 이제 구분 기준은 기본적으로 생물계에서 이런 급격합니다. 즉 생물상을 기준으로 정리를 한다. 그래서 많은 종류의 생물이 갑자기 점멸하거나 출현한 시기를 경계로 구분하고요. 대규모 지역변동 과정도 이제 주의 깊게 보는데 상하지층의 시간 차이가 크고 화석의 종류가 뚜렷하게 갈라지는 것을 경계로, 즉 그래서 부정한 면을 경계로 구분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제 전번에 제가 이야기한 대로 중생대와 신생대를 놔두는 그 부정한 면이 있다. KP, KT 부정한 면이라고 이야기했죠. 갑자기 KT니까 그게 생각나네요. 자, 그리고 이제 지질 시대는 이제 크게 이제 나타나는 건 어떻게 나타내냐? 자, 보통 이제 지질 시대를 나타내는 표를 이제 지질 주상도로 합니다. 지질 주상도. 근데 지질 시대는 보통 크게 누대 그리고 작게는 대, 기로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중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잘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누대는 지질 시대를 구분하는 아이고 뭐지? 네, 작업장이 뜨네요. 눈에는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가장 큰 단위다. 그래서 생물체가 없거나 화석이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때가 성칸불야 시기. 그래서 이때는 시생누대, 원생누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시생누대, 원생누대는 거의 다루지 않죠. 그리고 이제 생물체가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는 그래서 화석이 풍부하게 산출되는 현생누대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누대 다음으로는 대인데 누대를 세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이제 구분하게 되고요. 자, 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또 기라는 무슨 기 해가지고 또 세분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그래서 그 표를 보면요. 자, 그래서 원생 누대와 시생 누대는 뭐 이렇게 굉장히 그 45억 년, 46억 년부터 해가지고 자, 5억 4천만 년 여기까지 이어지죠. 근데 굉장히 길어요. 하지만 여기는 거의 어 그냥 원생누다 시생누다 있다 이 정도만 이야기해도 뭐 충분합니다. 그리고 현생누대는 이제 보통 우리가 많이 다루게 되는데 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그 고생대와 컴브리아 시기를 놔두는 5억 4천만 년이잖아요. 그리고 중생대와 고생대를 놔두는 것은 2억 5천만 년. 5천만 년. 그리고 신생대 중생대는 공룡이 멸종한 시기 6천 6,600만 년. 이렇게 정리하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 고생대는 뭐 캄보디아, 오일속이 다 나왔잖아요. 이거를 다 외우려 하지 말고 하나씩 의미를 생각하면서 좀 반복을 하게 되면은 빠르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 한국사 연표를 다 외운다고 다 이해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거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고생대는 캄브리아기, 오로스기, 실루아스기, 데본기, 석탄기, 페른기 이렇게 지금 구분이 되고요. 중생대는 더 간단해요. 트리아스기, 지라기, 백악기. 여러분 이거 주라기 공원 해가지고 주라기 공원, 주라기 월드 해가지고 지라기 백악기는 좀 익숙하죠. 그리고 신생대는 팔레오기, 네오기인데 보통 이 나중에는 이거를 3기 그리고 4기 이 두 개로 보통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 하나씩 이제 봐야겠죠? 성캄브리아 시기인데요. 여러분이 가장 특징적인 것만 이제 정리를 해도 충분합니다. 자, 성캄브리 시기에는 생물이 많지 않았고 여러 가지 직각 변동이 많았으므로 환경을 알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시생두하고 원생두를 나눈다 했죠. 시생두는 대기 중에 산소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자, 원색 생물인 사이아노박테리아인 남세균이 출현했다. 이 남세균은 광합성이 가능했다. 즉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가지고 이산화탄소보다도 이 사이아노 박테리아 같은 경우는 그 거의 황이나 인 같은 그 물질을 가지고 어 산소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 그거는 일단 여러분이 알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 남세균이 그 집단으로 이제 그 뭉쳐진 그 암석이 뭐냐? 바로 스트로마 톨라이트. 아마 그 통합각에서 한번 나왔죠. 자, 그리고 원생두대는 자, 사이아노 박테리아 강합성으로 대기 중에 산소 양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뭐가 만들어졌다? 산소 양이 지금 증가해서 자, 원생두대 후기에는 원시적인 다세포 생물이 출현했고요. 일부는 에리아카라 동물군이 화석으로 남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는 지금 에리아카 동물군을 복원한 그림인데 에리아카다 동물군은 약 6억 7천만 년 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생대와 굉장히 가깝죠. 원생노대 후기의 화석으로 무脊椎 동물로 해파리, 벌레, 해면동물 등 단단한 골격이나 껍데기가 없는 등의 흔적 화석으로 산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고생대가 이제 바로 넘어가게 되죠. 고생대는 약 5억 4천만 년에서 2억 5천만 년이라 생각하면 되고요. 환경은 대체로 온난했다. 그래서 그리고 오로스 기기말과 석탄기말에 빙하기 있었다. 정리하고 우리가 그 대륙 수륙 분포할 때 판기아가 만들어졌죠. 판기아가 노리지하고 건드라가 있다 보니 판기가 만들어지고 이 가운데 그 바다는 산탈리사 기억나죠? 산탈라사. 그래서 이제 말기에 대륙들이 한편으로 합쳐져 가지고 판기아가 형성됐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자, 생물체는 해양 생물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선 캄브리아 시기와 고생대 시기의 경계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요. 참고로 하세요. 선 캄브리아 대폭발기. 즉 생물체가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늘어났다는 거죠. 폭발기라고 보통 부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생대 전체적으로 보면은 자, 밑에서 봐야죠. 캄브리아기는 삼엽충 안정류는 무초조 동물이 번성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오르로스 기기에는 삼엽충, 안정류, 두종류, 필성류, 복종류 번성했고 최초의 독지동물인 어류 출현했다. 그래서 초기에는 무脊성물이 번성했다가 어류가 출현했다. 그리고 오존층의 형성으로 유상식물이 출현했는데 자 갑주어를 비롯한 여주가 번성하기 시작했고 양서류가 노출되본 기에는 이제 등장하게 됐죠. 그리고 석탄기와 페른기는 이때가 이제 석탄이 가장 많이 만들어진 즉 석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 산림이 엄청나게 우거진 시기였어요. 그래서 유공층, 산호, 두종류 여기 계속 나오죠. 완종류가 번성했고 그리고 방추충 이제 푸줄리나가 크게 번성했다. 그리고 육상에는 양지식물이 거대한 삶을 이루면서 석탄층을 형성했고 중기 석탄계는 화성에 출현했지 번성하지는 않았다. 복제하지 마요. 생각하셔야 합니다. 번성하고 출현 헷갈립니다. 그리고 이제 말에는 거시식물이 출현했고요. 거시식물은 보통 우리가 소나무, 전나무, 은행나무 같은 나무죠. 그리고 이제 대멸종기를 거쳤죠. 그래서 삼엽충, 방충충을 비롯해서 해양 동물들의 90% 이상이 멸종을 당했습니다. 자, 이제 중생대로 넘어가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생대는 대체적으로 온난했다. 그리고 빙하기가 없었다. 이게 정리됩니다.
약 2억 5천만 년에서 6,600만 년 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후는 온난한 기후가 지속됐고 빙하기가 없었다. 그리고 판기아가 이제 분리되기 시작해가지고 대西만들어지고 인도양도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생물의 서식 환경이 다양해졌죠. 왜냐하면 이제 서로 고립이 되니까 여기 따로 이제 서로 이제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자, 생물체는 고생대 말에 생물 대량 멸종 이후에 더더욱 다양한 생물들이 출현했고요. 공룡을 비롯한 파충류가 전기에 걸쳐서 크게 번성했다. 그래서 우리가 공룡의 시대 또는 파충류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중생대를 보시면은 자, 어, 밑에 트리아스를 뜨셨는데 두 종류에 속한 암모나이트 유명하죠? 굉장히 큰 화석 이제 그 조개 화석 그리고 공룡을 비롯한 파충류가 번성하기 시작했고 원시 포유류가 출현했다. 그래서 아주 소형 포유류가 출현했죠. 그리고 소철류, 은행류 같은 거시식물이 번성입니다. 그래서 고생대 시기에는 거시식물이 등장. 그리고 중생대 초기에 거시식물이 번성. 그리고 이제 지라기에서는 바다에서는 암모나이 크게 번성했고 육지에서는 공룡이 번성. 초식 동물, 초식 공룡 중심으로. 근데 이때 초식 공룡인지 이거 육식 공룡인지 좀 헷갈리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공룡. 지라기 말에는 시조새, 즉 새우 조상이 시조새가 발견됐다 하는데 요즘은 또 이제 공룡이 새에서 갔냐 아니면 새가 공룡을 갔냐 좀 말이 많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백악기로 넘어가면 말기죠. 백악기 말에는 암모나이트 공룡들이 쇠퇴하고 멸종했다. 그래서 백악기 하면 가장 유명한 그 공룡이 그 티라노사우루스죠. 티렉스. 그리고 영장류가 등장했습니다. 사람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속시식물이 출현했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생대인데요.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죠. 6,600만 년 전에서 현재까지. 그래서 기후는 팔레오기와 네오기, 즉 3기 때는 굉장히 온난했다. 하지만 4기 때는 4회의 빙하기, 3회의 간빙기가 있어서 굉장히 좀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자, 대표적으로 이제 그 지형을 보면은 알프스 산맥과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돼서 보통 이 산맥을 보통 신기스콕 산맥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전번에 얘기했던 에팔레치아 산맥은 고생대 때 이제 등장하게 되죠. 수륙 분포는 현재 비싼 수륙 분포가 형성이 됐고 포유류가 번성해서 종의 수가 많아졌고 조류로 번성했다. 그래서 속지식물과 침엽수류가 번성했고 그래서 포유류 시에 또는 조류 시를 합니다. 그래서 파충류가 아예 멸종한 거 아니죠. 그래서 파충류로 소형 파충류 중심으로 이제 그 생존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밑을 보서 보면은 자 대표적으로 이제 신생대의 표준화석은 조개류 합해서 그래서 유공충이 번성했다. 속지식물이 번성해가지고 초원을 형성했고 자, 자 이때 이제 팔레 네오기 때 그 또 해가지고 사기 넘어가서 메모덱을 비슷한 대형 포류가 번성했는데 여러 차례 빙하기 때문에 메모덱은 결국은 멸종을 말았다. 이렇게 정리하면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는 뭐 이해하고 암기할 것만 좀 암기하면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지질 시대 동안의 대멸종은 5번 일어났는데 각 시기마다 다양한 요인 때문에 일어났다. 그래서 고생대 때 쭉 생물 종수가 즉 과의 종류가 쭉 많아지다가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좀 많이 줄어들었죠. 자, 첫 번째는 빙하기 때 해수면과 기온이 하강해서 또 화산 폭발해서 이 두 번째는 빙하기 도래하고 운석이 충돌해서 세 번째는 수직으로 하강하죠. 완전히 이제 대멸종기를 한번 거치는데 이때는 판기가 형성되고 운석 충돌을 하는 가장 큰 규모의 멸종이 일어났다. 네 번째는 이제 점차적으로 다시 회복돼가지고 올라가는 이제 기기인데 그래도 판기가 분리되거나 분리되고 대규모 이제 지각 변동, 지금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조금 이제 줄어드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늘어났고 자 중생대 신생대 그 사이에는 약간 줄어들었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는 이제 뭐 많이 줄은 건 아닌데 대형 육식공들이 많이 이제 멸종을 당했죠. 소행성 충돌이 가장 큰 요인이었고 화산 폭발이 일어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서 지지 시대는 끝났고요. 너무 늦게 정리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좀 빨리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